네, 안녕하세요. 포머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브 일입니다. 오늘은 아요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아요타의 개념, 투자 가치, 마지막으로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요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록체인의 한계, 세 번째로 아요타가 사용하는 시스템인 탱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 블록체인과 탱글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거래 내역을 블록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블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진행된 거래 내역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블럭으로 만들고, 그 블럭을 그 다음 블럭과 계속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제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진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기 되게 쉬운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블락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블락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락 넘버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넌스가 뭐냐면 number only used once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크한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면 예를 들어서 블락 1에서 47475라는 숫자가 사용이 됐어요. 그럼 이 47475라는 숫자는 다시는 사용될 수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딱 한 번만 사용될 수 있는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2.3 비트코인을 보냈고,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한테 10.3 비트코인을 보냈다, 이런 거를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락 넘버 2에서 여기 previous hash를 한번 보세요. 이 previous hash를 보시게 되면 A24 BB0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블락 넘버 1의 핵시하고 동일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A24 BB0 이런 식으로 동일하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블락 넘버 1과 블락 넘버 2가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이 previous hash와 hash를 연동을 시키면서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마인이라는 작업이 뭐냐면 버튼이 보이시나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채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락, 넌스, 데이터, previous 이거를 다 합쳐서 보시게 되면 핵시를 한번 보세요. 핵시를 보시게 되면 여기 0000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0000일 경우 이게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u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건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000이 아닐 경우 이게 false, 즉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마인을 한번 더 눌러요. 그러면은 이게 0000으로 바뀔 겁니다. 보세요. 잠시만요. 네,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nonce나 뭐 이런 데서 숫자나 이런 걸 한 개라도 바꿔요. 그럼 이게 다 false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게 더 신기한 거는 예를 들어서 블락 넘버 1에서 뭔가를 바꿔요. 그럼 블락 넘버 2도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previous hash와 hash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채굴이라는 작업을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캐는 작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시켜주는 작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있었던 거래 내역들을 블록 형식으로 만들고 그거를 연동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한계는, 먼저 첫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채굴자에게 네트워크 유지비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 속도가 느려지는 진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 사이즈가 제한이 돼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MB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엄청 많아져서 3MB를 처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MB가 남잖아요. 그 2MB를 다음 블럭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민풀이 뭐냐면 민풀이라는 게 처리되지 않은 거래 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나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려면 진짜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송금을 하는데도 막 1시간 넘게 걸려요. 그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아요타가 사용하는 탱글이라는 기술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탱글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채굴이라는 작업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수수료가 전혀 없고, 두 번째로 사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두 가지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왜냐면 탱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주자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인천공항에 여러분들 가보셨잖아요. 인천공항에 가게 되면 이 체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체크인이 언제나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를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항 직원들이 체크인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줄도 길어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공항 직원 인건비도 올라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용이 들고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느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같은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탱글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 갔는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두 명의 체크인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체크인을 도와주게 되면 제 체크인이 공짜예요. 다른 사람이 제 체크인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항 직원이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옆에 사람들을 체크인을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탱글의 가장 큰 강점은, 아요타의 가장 큰 강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크인을 안 한 상태로 기다리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가 빨라진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거를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를 할 때 지금 두 개의 거래를 체크해 주잖아요. 확인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거래를 모두 다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한 번 거래를 할 경우 다른 거래 두 개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이거의 탱글의 규칙이에요. 즉,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빨라진다는 게 탱글의 강점이자 아요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요타 투자 가치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한계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네트워크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요타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요타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요. 신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IoT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 그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비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 아유타 프로젝트가 망할 거다. 아유타는 뭐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2018년에 아유타 가치가 충분히 많이 올라갈 걸 생각합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주목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유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거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암호화 방식을 직접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만드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호화폐를 만들 경우 절대로 암호화 방식을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가 불문율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암호화 방식을 직접 개발했다가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으로 나오게 되면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게 되게 큰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 SHA-256이라는 암호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 방식을 비트코인을 만든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오래전부터 충분히 검증을 많이 받고 유명한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버그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걸로 유명한 암호화 방식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요타 같은 경우는 직접 암호화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 버그가 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버그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MIT라는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되게 유명한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아요타 그 암호화 시스템에 허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아요타 팀에서는 반박글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허점이 아니라 자기네는 원래부터 의도를 했던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MIT가 옳다, 아요타 팀이 옳다, 이 진위를 가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다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아요타 팀이 암호화 방식을 직접 개발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암호화 방식을 직접 개발했을 경우 테스트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탱글이라는 기술은 아직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작동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 없이 계속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별 문제 없이 2009년부터 계속 작동이 됐고, 그리고 검증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요타의 그 탱글이라는 기술 같은 경우는 2016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금 검증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충분히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격 분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오래 해오지도 않았고 가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빌려와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엘리어트 웨이브라는 게 있는데 그게 5개의 웨이브로 가격이 상승되고 그 이후에 A, B, C, D, E 가격 조정 시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현재 아요타 같은 경우 A, B, C, D, E 가격 조정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끝 무렵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 혜진 씨라는 분의 말을 빌려왔는데 보시게 되면 A, B, C, D, E 가격 조정 시기가 들어왔고 지금 거의 끝 무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가격 조정 시기 이후 가격이 7.25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시지 마시고 스티밋닷컴 혜진 씨를 팔로우 하시게 되면 이분이 아요타에 대해서 자주 올리시기 때문에 꼭 그분의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인 리뷰로는 스텔라, 솔트, 에이다 셋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하던지 아니면은 만약에 진짜 급하게 뭘 해야 된다 하면은 어떤 코인이 진짜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면은 그 코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넷 중에서 한 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놨기 때문에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